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라는 단어.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막막함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며 저축도 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 은퇴 후를 떠올리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집도 돈도 없다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을 때 벌어질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누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본론 은퇴 준비가 부족하면 벌어질 현실. 1. 사례 1. 고시원의 쓸쓸한 하루. 김 씨는 55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지만 몇 년 후 임대료가 올라 더 싼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생활하지만 김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프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30년을 일한 건 아닌데요. 라는 그의 말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많은 이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교훈 노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주거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사례 이 가족에게 의지하다 멀어진 관계. 박 씨는 60세에 퇴직 후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부모를 돕고자 했지만 박 씨의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며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교훈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의존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준비된 은퇴로 맞은 새로운 기회. 이와 반대로 57세에 퇴직한 정 씨는 퇴직 전부터 주말마다 소규모 농사를 짓고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의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퇴직 후에도 꾸준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벌고 있다는 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작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결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절감, 고정 비용을 줄이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수익원 확보, 소규모 창업, 자격증 취득 혹은 온라인 판매 등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찾아보세요. 관계 관리, 가족과의 관계를 돈으로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풍요롭게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은퇴 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반드시 해야 할 준비.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김 씨와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해결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1. 은퇴 준비의 첫걸음, 재정 점검과 계획. 많은 사람이 은퇴를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재정은 현재 생활비의 최소 7,080%를 기준으로 잡아야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핵심 팁. 현금 흐름 파악하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수입을 철저히 기록하세요. 생활비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정 비용부터 과감히 줄이세요.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 은퇴 전후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한 여성 고객이 있었습니다. 55세에 퇴직을 앞두고 본인의 자산을 점검해 보니 정기예금과 주식 몇 종목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은퇴 후에도 가능할 만한 파트타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지금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2.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하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60세 이후에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가 소득원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해야 할 준비. 기술 습득 퇴직 전에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한 과거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 글쓰기, 강의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꼭 대규모 창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계획해 보세요. 사례. 박 씨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했지만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엮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달 고정적인 인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관계는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관계 관리의 비결. 새로운 커뮤니티 참여, 지역 주민센터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가족과의 소통 돈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 네트워크 과거의 동료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사례. 정 씨는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동호회 사람들과 라이딩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4.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취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취미. 소규모 텃밭 가꾸기 건강에도 좋고 식비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운동 걷기, 요가, 필라테스 등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DIY와 공예 작은 소품 제작이나 수공 예품 판매를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은퇴한 이 씨는 손재주가 좋아 취미로 목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만 선물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소규모 주문 제작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행복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시작은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 점검, 일할 준비, 관계 관리, 그리고 취미 활동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소득 흐름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보며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은퇴 후에 당신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